KJ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 백이민족인 남자와 여자들이 이름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름을 성명이라고 하죠. 성명. 이 성이라는 것은 가문의 혈통을 뜻하고, 조상대대로 가문의 혈통을 뜻하고, 명은 그대로 개개인의 표기죠. 개개인의 표기. 개개인의 표기를 명이라고 그럽니다. 자, 그런데 이 성이란 그 한자를 보면 여자가 낳는다 이런 뜻이죠. 여자가 낳는다. 근데 지금은 여자가 낳는다 해서 이 성이란 글자에 따라서 뭐 성을 엄마 따르냐? 그건 아니죠. 아버지 따르죠. 그럼 원래 남생이라 해야 맞는데 성이란 글자를 뭐 남생이라고 고치지 않고 그냥 그 여생이라고 쓰는데, 이것은 모계 사회의 잔재입니다. 모계 사회의 잔재. 자,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영황 자손이라고 그러는데, 그 황제와 염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뜻이죠. 그 노란 황제, 이 황제의 아버지가 누구냐, 염제의 아버지가 누구냐, 뭐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엄마는 밝혀졌죠. 황제의 엄마는 희수의 강가에서 살았다 해서 이 황제의 성이 희가라고 합니다. 자, 염제의 엄마는 또 이 강수의 강가에서 살았다 해서 성을 강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그 엄마의 그런 계통을 따른 것만 사실이었죠. 뭐 지금은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. 자, 그럼 이 성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? 뭐 귀족들은 성이 있은 지 오래되죠. 몇천 년 역사 되는데, 백성은 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. 우리는 뭐 성이라는 게 본래 뭐 인류사회가 나타나서 무슨 문명이 시작해서 백성들도 성이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고 백성은 성이 없다가 우리 한반도 우리 역사를 보면 양반 가문은 성이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. 그러나 백성은 성을 가진 지 이제 겨우 300~400년 역사밖에 안 돼요. 아주 짧죠. 300~400년 역사라는 것은. 그래서 이제 그 300~400년 전에 왕이 니네 이 무리는 뭐 성이 긴가라 해라, 니네 이 무리는 성이 최가라 해라, 니네 이 무리는 성이 박가라 해라,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성을 하사한 겁니다. 그래서 왕이 성을 하사하고 그걸 이제 성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작업을 해요? 족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나 그 백성들이 뭐 족보로 작성할 능력도 없죠. 그래서 양반들한테 돈 주고 이제 족보를 작성하는데 한 10대, 12대쯤 올리 이렇게 추정해서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. 가짜로.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민족이 족보가 99%가 가짜다 이렇게 봅니다. 다 가짜예요. 이 족보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. 자,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그 김좌진 장군이 댁에 노비가 100여 명 있었는데 광복 이후에 전부 김좌진 성을 따라서 양반돼 버렸습니다. 자, 이런 사례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양반이 뭐 5% 내지 10%였던 것이 광복 이후에 보니까 양반이 95%라는 거예요. 다 저마다 자기네 양반이라는 거예요.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족보는 가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, 그럼 우리 그 전통성은 몇 개였나? 1960, 70년대 이 한국의 통계를 보면 우리 전통 성씨는 278개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. 278개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은 4개 성이 뭐냐? 김이 최박입니다. 어떤 자료에서는 뭐 김이 박최 이런 순서로도 나오는데, 하여튼 이 김이 최박 이 4가지 성이 차지하는 비례가 어떻게 되나? 전체 인구의 반은 넘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이 김씨가 거의 18%, 19% 차지해요. 한국에 그런 말 있죠. 뭐 동대문이가 김사장 무슨 5사람 가운데 뭐 2~3명이 머리 돌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. 뭐 돌을 던지는 맞는 게 김씨고 그 정도로 끼면 많다는 얘기예요.
자, 그럼 우리 이 성씨 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서 우리 사용한 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 성씨 문화를 받아서, 과거에는 우리 그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. 성씨 문화도 중국의 것을 이제 베껴다 썼는데,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순수성이 그럼 있냐 없냐?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이 박씨만 우리 민족이 순수성이에요. 그 나머지는 우리 김가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중국의 성씨 따온 겁니다. 자, 이 중국의 사람들이 한족이 그럼 이 박씨가 있냐 없냐? 있습니다.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박을 뭐라 읽냐? 푸라고 있습니다. 푸. 우리 뭐라 표라 하죠. 우리가 이 박을 표라 하는 건 이 바가지입니다. 신라를 창건한 박혁거세가 바가지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는 이거 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성하고 다릅니다. 글자는 같지만. 자, 그리고 성씨란 말이죠. 성씨. 이 성이라는 것은 혈통을 뜻하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, 그럼 씨라는 건 뭐냐? 씨라는 건 존칭입니다. 상대에 대한 존칭. 이 한국에서 보면 뭐 출석 부를 때도 무슨 저기 뭐 김종효 씨, 문영태, 박연희 씨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다 씨를 붙여서 출석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. 예, 출석 부를 때 뒤에다 씨를 안 붙이죠. 중국 사람들은 이 씨를 아주 그 대단히 그 높은 가문, 예를 들면 뭐 장씨家族, 무슨 모씨家族,陈氏家族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씨자를 붙이는데, 여하튼 이 씨라는 건 존칭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, 우리 존족분들이 거의 100%가,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거의 100%가 이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상대가 성이 뭐냐, 그러면 이제 김씨 이렇게 대답합니다. 이건 잘못이에요. 이거 잘못은. 오늘 이 강의 들은 이후부터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 무슨 박씨네 남자들은 무슨 뭐 물렁하고 뭐 최씨네 여자들은 무슨 어쩌고, 우리 뭐 선상김씨는 무슨 술 잘 마시고, 이런 자기 성의 뒤에다가 씨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씨라는 건 존칭이기 때문에 자기에다 못 붙이는 거예요. 상대에다 씨를 붙였지 자기 솔로 나는 무슨 뭐 선상김씨요 밀양박씨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? 밀양박가, 전주최가, 뭐 경주이가 뒤에다 가를 붙여야 돼요. 전주 이씨 무슨 그 경주 뭐 최씨 제솔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거 꼭 기억해야 되세요.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유래를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. 우리 그 인간은 좀 이렇게 모든 동물들처럼 그렇게 뭐 이빨도 드시지 않고 이 발톱도 뭐 악세지 않고 멀리 날리지도 못하고 멀리 뛰지도 못하고, 그래서 가장 취약한 존재죠. 그래서 이 동물을 닮고 싶고 또 자연물에 이제 닮고 싶고, 그래서 사람 이름도 자연물에서 이제 따오는 것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이제 그 남자들이 이 해를 가리키는 일자를 쓰는 게 많고, 여자들은 이 달, 월 쓰죠.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남자는 해, 여자는 이 월 많이 쓰고. 과거에 그 보면 뭐 돌쇠, 멀쇠, 무슨 똥돌이, 개돌, 이 돌자를 많이 쓰죠. 이 돌 단단하죠. 그래서 이 돌이라는 글자 많이 쓰고, 쇠, 이 철이죠. 그 다음에 강, 이런 단단한 걸 이제 선호해가지고 이런 이름들이 많고, 그 다음에 식물에서 이제 뭐 식자, 그 다음에 뿌리근자, 뭐 곡식곡자, 그 다음 대나무란 이 죽, 그 다음 나무란 이 숫자도 많이 쓰고, 그래서 식물에서 이런 따온 그 이름자도 많고, 그 다음에 동물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죠. 용, 뭐 저희 이름도 뭐 정룡인데 용이죠. 그 다음에 뭐 호랑이, 호자, 그 다음에 곰, 이런 그 이름들이 많죠. 그 전통시대에서는 여자를 갓나라고 그랬어요. 갓나. 이게 원래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. 이 갓나라는 게. 이 갓나라는 건 원래 이 계집의 방언이라고 그러는데, 여자애를 가리킨 그 뜻이에요. 근데 이게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이 말을 많이 썼다 해서 뭐 평북, 함경도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는데,
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그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황간나예요. 황간나. 근데 이 여자애를 뜻하는 이제 뜻에서 그 갓나라는 게 뭐 욕이 많죠. 예? 예, 뭐 쌍갓나 무슨 개갓나 무슨 뭐 이런 그 욕들이 그 많은데 원래는 이 갓나라는 게 그 욕이 아니고 여자애를 뜻하는 방언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방향을 가리키는 글자를 따서 이름 지은 게 많습니다. 남자들은 뭐 이 동쪽이란 동, 남쪽이란 남 많이 써요. 뭐 남철이, 그 다음에 뭐 동철이, 동식이, 남식이 이런 이거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동쪽과 남쪽에서 이제 따온 이름들 많고, 그 다음에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년의 역사가 됩니다. 그래서 불교 영향도 많이 받아서 남자들이 금강이라는 이름 있죠. 이것은 불교 영향입니다. 그 다음에 각자가 들어오고 또 오자가 들어가는 이름 많은데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은 불교의 영향입니다. 특히 여자들은 이 연화, 이 연화라는 게 연꽃이죠.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그 선호하는 꽃이가 그 연꽃입니다. 그래서 뭐 직접 그 연화라고 이름 지은 것도, 그다음 연희, 예? 이 희자는 뭐 여자를 뜻하는 뜻이고, 연희, 뭐 연수, 뭐 이런 그 연자가 들어가 많죠. 이건 불교 영향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유교 이 땅에 들어온 지는 뭐 거의 뭐 2000년도 돼요. 그래서 유교적인 또 영향을 받아서 그 이름 지은 것도 많습니다. 그래서 남자들은 이 철자가 들어가거나, 그 다음 명자가 들어가거나, 배울 학자가 들어가거나, 그 다음 바를 정자가 들어가거나, 뭐 제 이름도 그 정용란 정자 이 글자를 쓰는데, 이거 유교식 영향이에요.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은. 그러면 여자들의 유교식 이름은 뭐냐? 정조를 뜻하는 정. 특별히 이 글자를 많이 쓰죠. 그 다음에 뭐 숙명이나 수, 그 다음 밝을 명자에, 그 다음 순종한다 순. 이런 글자들이 이제 여자들 많이 쓰죠. 그럼 유교와 불교를 합성해서 지은 이름도 있습니다. 그 여자들의 이름이 연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, 이 연숙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교의 연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의 뭐 숙명이나 수, 이렇게 합쳐서 뭐 연숙이라 하는데, 이것은 유교와 불교의 합성에서 온 이름이다. 그 다음에 일본식 이름도 있습니다. 일본식 이름. 그 일본 사람들이 자자를 많이 써요. 여자들이 뭐 하루코, 나츠코, 아키코, 후유코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자를 많이 쓰는데, 이제 일제 시대 우리 민족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자들 이름이 뭐 영자, 추자, 무슨 뭐 정자, 무슨 명자 이런 이름들은 일본식 이름을 본다는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그 짓는 경우도 많죠. 특히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글자가 많이 들어지. 문자 많이 들어가고 혁자 많이 들어가고 홍자, 빨간 홍자 이거 많이 들어가죠. 이것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게 거의 아마 반 이상이 될 거예요. 오늘 이렇게 가볍게 우리 민족이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뭐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왜 여기 80만이란 존속들이 한국에 살면서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뭐 몇 년 돈 벌고 이제 고향에 돌아간다 했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러 살고 있냐? 그 이유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